시간 방송. 항공 여객 사고로 또 희생당하신 분들에게는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 여러분들께는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백영현 포천시장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워낙이 바쁜 일정 관계로 지금에 와서 지금 일정을 잡았습니다. 지금 제 옆에 백영현 시장님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포천시장 백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시국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정말 뭐 고민도 많으시고 신경 쓰실 일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럼 시민들이 새해 인사를 시민들에게 앞서서 하셨겠지만 또 오늘을 기회로 또 한번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25년은 또 지혜와 교훈화를 상징한다는 푸른 뱀의 해입니다. 을사년 새해 아침 시민 여러분들께서 복도 많이 받으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민들이 궁금해할 점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과 솔직한 심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이제 그 질문의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벌써 민선 8기 3년 차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정일을 보시면서 전반적으로 계획한 바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2022년 7월 1일 민선 8기 포천시장으로 취임을 하고 초기 년도에는 이청득심의 자세, 시민들의 말씀을 많이 듣는 거야말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청득심의 자세는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지난 2023년 또 2024년 두 2개년도에는 그렇게 준비했던 정책들을 또 무실력행의 자세, 실천하는 그런 자세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마 많은 부분 시민들께서 불편해했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서로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이웃하고 다투는 일이 발생하면 인심이 사나워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손톱 및 가시를 제거한다는 심정으로 불편사항 해소를 해주는 또 주차장 확보 사업. 그리고 뭐니 해도 사실 우리 포천에는 농축산업이 또 도농통합형시다 보니까 농축산업이 많이 성행을 하는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축사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365일 참고 살라리면 참 곤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악취를 제거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특히 올해는 2년 반이 지났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2025년도 제가 2025년 사자성어를 불망초심 마부작침이라고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않고 저는 올해 또 새로 취임했다는 그런 각오로 변함없이 오로지 시민들의 행복 또 포천 발전만을 위해서 투벅투벅 걸어갈 그런 계획으로 2025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자성어를 저는 좀 생소해요. 네. 어려운 사자성어를 쓰셨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무슨 뜻인가요? 불망초심 처음에 먹었던 마음을 변치 않고 잊지 않고 그 지속 또 중단 없이 가겠다. 오로지 시민들만을 위해서 그런 뜻입니다.
아주 쉽죠. 좋은 뜻의 네. 사자성어군요. 그럼 먼저 이제 우리 시민들의 소망 중에 하나가 전철이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전철에 들어올 것인지 안 들어올 것인지 더 이상 말하면 잔소리고 진짜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민선 8기 동안에 여기 들어올 수 있는지 그게 무척 궁금합니다. 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전철 7호선 연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옥정에서 포천 간 셔틀 4량을 달고 운행하로 다 결정이 돼 있었죠. 이게 뭐 물론 전에 결정이 된 거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좀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우리 포천에서 옥정을 지나서 덕정역까지 가서 또 GTX 신호선을 환승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데 일단은 옥정에서부터 포천까지 17.1km는 올해 작년도 양주 구간은 작년도 말에 착공이 됐고 우리 포천 구간은 송우리에서 송우역, 대진대역, 또 포천역 이게 3개역 2개 공구로 나눠서 추진을 하는데 이제 설계가 거의 다 완료가 됐고 또 행정 절차를 거쳐서 2월이나 3월 달에 이제 착공이 됩니다. 그러면 착공이 됨과 동시에 이게 민간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5년 내에 준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30년이면 우리 포천도 포천 시민들이 전철을 탈 수 있는 그런 절차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또 민선 8기를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 성공적으로 계획한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또한 이제 그 시민들에게 민선 8기 하면 정말 만족한 호응을 받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예, 우리 포천시가 수도권에 있으면서도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저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일자리는 포천에 있어도 양주나 또 의정부 밀락동 또 남양주 별내 이런 데를 떠나가서 그런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저는 취임과 동시에 교육을 좀 발전시켜야겠구나 하는 이런 그 집념을 가지고 교육 발전 특구 선정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고 또 그런 것을 실천해 왔죠. 다행히 작년 7월 30일 포천시는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이렇게 3년차 약 70억에서 100억 정도의 국비를 받아서 우리 시의 시비랑 매칭을 해서 교육발전 사업으로 이제 쓰여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교육발전 특구 아주 시민들이 최고 걱정하는 교육을 이렇게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발전 특구 선정이 된 게 최고의 또 저는 결과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뭐니 해도 포천에는 포천시청이 위치한 곳에서 2km도 안 되는 지점에 육군단이 주둔을 했었죠. 근 70여 년을 우리 시내 한복판에 육군이 주둔을 하면서 도시의 어떤 확장을 저해했었던 그런 지역이 우리 국방부와 상생 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포천 시민들한테 이제 반환이 됐죠. 그래서 그 육군단 부지가 반환된 지역에 저희는 아주 이 정주 환경이 잘 갖추어진 그런 택지 주택 단지와 또 어떤 공공기관이 위치할 수 있는 그런 단지 그리고 또 어떤 공공시설과 또 교육기관 이런 것들이 위치할 수 있고 또 그 바로 인근에 드론과 관련된 또 첨단 그 AI라든가 ICT 산업 이런 것들이 주로 입지할 수 있는 첨단 산업단지를 같이 함께 주거와 일자리 또 교육할 수 있는 자리 아이들 육아할 수 있는 자리 이런 것을 최첨단 도시기법을 활용을 해서 산업단지를 그 복합단지를 구축해가는 그런 성과가 저는 아주 저 작년도에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런 것들과 또 아울러서 사실 포천은 천혜의 관광 자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트밸리, 산정호수, 백운계곡
또 특히 유네스코의 인증을 받은 세계 지질공원이 있는 한탄강, 이 한탄강 주변에 평화경제특구 중에서 관광특구로 지정해서 실질적으로 포천에는 기업도 있고 또 교육이 우선 교육도시로도 발전이 될 수 있고 또 풍부한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중단 없이 지속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 포천이 정말 무궁무진한 그 발전의 도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 답변에 의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민선 8기 동안 지금 진행 중에 있거나 그리고 계획하여서 마무리까지 완성시킬 또 새로운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요? 예, 우리 포천은 8,100개나 되는 중소기업이 이제 조업을 하면서 지역 내 총 생산액을 이제 많이 유발해내는데 인구가 줄었잖아요. 이 원인이 정주 환경을 조성해주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민선 8기 우리 포천시에서는 약 2만 3천 세대에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짓겠다는 그런 허가가 들어와 있고 일부는 허가가 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아파트도 아마 이제 지속적으로 건설해 나갈 거고 또 아파트만 들어서 있다고 해서 정주 환경이 조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가족 단위로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그 피크닉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이제 많이 만들어 가야죠. 그 중에 하나가 포천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아름다운 곳에 가족 단위 또 제 손잡고 거닐 수 있는 또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조성해주기 위해서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주 물을 이용해서 또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운동도 할 수 있지만은 또 가족 단위로 앉아서 이렇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또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 심어서 이렇게 정서적으로 좀 안정될 수 있는 이런 것들 만들어 나가고 특히 포천은 청성산 일명 반월산이라고 하는데 이 청성산이 얼마나 좋은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권역에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포천에 남산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포천에 랜드마크로 만들어 가겠다는 그 약속을 하고 현재 그 맨발 트레킹 코스도 만들고 또 가족이 캠핑과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캠프닉 시설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설계를 다 해갖고 그리고 가족들이 앉아서 책도 읽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고 특히 송우리에 태봉공원 내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는 아이들을 우리가 24시간 365일 돌봐줄 수 있는 또 에듀케어 플랫폼 이걸 만들고 거기에도 좋은 아주 그 우리 포천의 센트럴 파크라고 할 정도로 아주 상징성 있는 공원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이 돼서 내년도에는 많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아마 포천은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로 발전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새로운 계획을 많이 갖고 계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원산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산은 굽이굽이 지나올 때마다 이 산은 언제나 정말 지나가 볼까, 진짜 편하게 지나가 볼까 하는 시민들의 보심에 의해서 이제 원성까지 들립니다. 근데 이 터널이 진짜 생기기는 할까요? 그리고 이 수원산이 정말 뚫리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아마 시민들께서 많이 답답해 하실 거예요. 이제 도로는 고속도로 또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또 시군에서 관리하는 시도 이렇게 위계별로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 수원산 터널은 공사비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보상비는 경기도에서 부담을 하면서 경기도에서 발주해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군내면이나 화연면 가서 공감소통 간담회 그 시민들이 만날 때마다 이거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너무나 저희도 안타깝죠. 차라리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 같으면은 그냥 많은 사업에 들어서 일시에 짧은 시간에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도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뛰어다니면서 도비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좀 완공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들도 김영태 국회의원하고 국비도 지원되는 거니까 많은 소통을 통해서 아마 올해 많은 사업비가 배정이 되고 내년도까지, 그래서 저희 그런 바람은 내년도까지는 좀 마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국토부와 경기도청을 방문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네. 앞서도 언급했지만 나라가 너무 힘들다 보니 타 시군도 역시 힘들겠지만 우리 포천 시민의 그 소상공인들이 지금 많은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이 힘듦을 어떻게 대책을 마련을 하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제가 12년간을 경기도청에서도 근무를 했던 경력이 있는데, 경기도청에서 근무할 때도 그때 뭐 손학규 지사나 김문수 지사님 함께 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사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포천으로 와서 또 실무 담당 과장을 할 때도 그런 부분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 사업 부분에 많은 그 정책을 직접 수행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 특히 제가 취임을 하면서 저는 정말 실질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포천을 만들겠다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또 기업들하고도 약속한 바가 있죠. 그래서 2년 반 동안 그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기숙사 같은 것도 지원해주고 환경 개선도 지원해주고, 또 기업들이 드나드는 그런 곳에 도로가 불량하거나 상수도 하수도도 공급이 안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시에 다 하지 못해도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GDP 성장률도 1.8% 정도로 잡은 것 같은데 정말 너무 어려운 거죠. 기업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인데 최악의 시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포천시에서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올해는 약 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기업들이 대출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해주는 부분, 그리고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자를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1.5%에서 2.5%, 약 1%에서 2.5%까지 그 이자 차익을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는 2% 정도를 더해서 약 3.5에서 4.5%, 4% 이렇게 이자 차익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아마 이 기업을 하면서 많은 불편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기반 시설일 거예요. 상수도, 하수도, 도로 이런 부분에서도 그 기업의 그 수가 많이 몰려 있는 이런 수혜가 좀 혜택이 좀 여러 업체가 입을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런 시설들도 좀 해주는 사업, 이런 것들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네. 소상공인들에게 좀 희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소상공인들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대책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그 지역화폐를 발행하죠. 지역 상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할인해주는 율이 통상시에는 6% 정도 이렇게 할인율을 적용해서 발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10%까지 이것도 좀 더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사게 되면은 120원짜리를 살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인해가는 그런 정책, 이런 것들도 이제 나가고 있고, 그런 할인율을 좀 더 상향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물품을 살 때 싸게 살 수 있는 효과, 이렇게 해가면은 시민들은 물건을 좀 싸게 사서 좋고, 또 싸니까 많이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자영업자들은 많이 팔아서 좋은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상생할 수 있는 또 그렇습니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질문은 이제 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육군단에 대해 물론 우리 시민들이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직 체감도 못하는 부분이 있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일부 이제 지역 신문 기사를 보면 기부 대양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정확한 그 시장님의 그 의견이 좀 듣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육군단은 좀 전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70년간을 국가 토지가 19만 평, 포천시 땅이 8만 평, 이렇게 해서 27만 평을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국가에서 저 육군단 부지로 사용을 했었죠. 근데 이제 육군단하고 5군단하고 통합이 되니까 육군단은 이제 임무 수행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5군단이 있는 이동 지역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옮기고 이것을 이제 우리 포천시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기부대 양형 사업이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육군단에서 사용하던 그 군사시설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걸 반환받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들이 어디엔가 국방부에서 필요한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시설을 5군단이 요구하는 지역에 만들어서 그 시설을 만들어서 5군단에 기부를 하고 이 토지를 이렇게 우리가 반환받은 이 토지를 우리가 양여받아서 어떤 개발 사업을 통해서 우리 포천에 이제 첨단 산업 도시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여기다가 무슨 공장이나 만들고 그린다 이런 그런 편견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사실 도시라는 것은 일자리가 없는 잠자리만 있는 도시는 그 베드타운이잖아요. 잠만 자고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포천은 기업도 8,100개나 되는 많은 기업이 있는데 잠자리가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잠자리를 아파트라든가 이런 주거 단지를 육군단이 떠난 부지 거기다가 그런 아파트 단지를 조성을 하고 또 특히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기관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 그리고 또 많은 아주 복합적으로 기획을 해서 그런 그 주거 개념의 도시 또 예를 들어서 또 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더 수요 판단을 해서 그런 것들을 놓아주고 그 바로 인근에 붙은 지역을 거기는 지금 농지로 농사 짓고 있는 사유지입니다만 이거를 매입을 해서 여기다가는 첨단 산업을 유치하자. 그러면은 우리 기존에 8,100개나 되는 기업들이 많아서 거기 지역 내 총생산이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이 육군단이 떠난 자리에 주거단지도 만들고 바로 인근에 첨단 산업을 유치해서 이러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게 될 경우 주거와 직장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직주 근접형 신개념의 도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억지로 이렇게 폄훼하려고 하지 말고 도시라는 것은 잠자리와 일자리 그리고 아이들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거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이 아우러지는 그런 신개념의 단지를 구성을 해야지 무슨 주거단지만 다 들어서게 하면 베드타운을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많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복합단지를 구성해서 우리 포천에 정주 환경도 조성하고 일자리도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도 널려가는 첨단 복합단지를 만들어간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네. 사실 그런 점들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시민들의 말을 평소에 많이 들었습니다.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시민들이 그 공간이 정말 좀 첨단적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타 시군으로 놀러 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점들도 좀 고려해 주시고 맞습니다. 네. 그게 정말 아이들을 키우는 이런 입장에서 많이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주위에서.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그렇죠. 아파트만 또 다 들어쓴다고 정주 환경이 개선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파트를 이렇게 건축하면서도 녹지 공간도 많이 만들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이런 게 복합돼서 신개념의 도시. 거기에 또 인근에는 엄마 아빠의 일자리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마음 놓고 일하고 마음 놓고 아이들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그 새로운 개념의 단지가 생기는 거죠. 제가 따로 육군단 부지가 이제 반환되면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를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제 15항공 그 공단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역시 이제 육군단이 없어지면 이 15항공단이 필요한가를 놓고 말들이 무성합니다. 그러면 이 15항공단이 그냥 있게 되는지 아니면 같이 이전을 하게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아마 거기 뭐 공항 만든다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뭐 거기에 공항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 저희가 첨단 산업을 기회발전특구의 첨단 산업을 유치하게 되면은 드론이 주력 산업으로 되는 그런 단지가 구성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와 연관되는 그 15항공단을 그런 뭐 UAM 기지로 활용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 고도 제한이 규제가 되지 않는 드론 관련되는 산업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와 준다면 오히려 저는 좋은 여건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주 필수적인 것은 지금처럼 고도 제한이 돼서 그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이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게 규제가 없이 앞으로의 신교통 개념,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산업, 또 앞으로 드론이 전 분야에서 다 그 필요한 산업이 될 거거든요. 뭐 전장뿐만이 아니라 일생활에도 드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텐데 그런 드론이 이제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면 그거를 정비할 수 있는 MRO 시설, MRO 사업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이런 것들도 같이 갖추어지고 예를 들어 인천공항에서 이제 내년도까지 김포까지 제2각 순환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인천공항에서 우리 포천 오는 거 50분대 정도면 올 거거든요. 그러면 50분 내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드론이 앞으로 많이 발전하면은 드론 관광이 활성화될 겁니다. 예를 들어 1인승 드론 또 2인승 뭐 3, 4인승 이런 드론을 타고 관광을 즐길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나중에라도 15항공단 그 부지가 그런 걸로 활용이 된다면 저는 오히려 포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또 국방부와 그 관할 부대 많이 협의를 해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도 제한은 폐지가 되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에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발전소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런 말이 없어서 좀 궁금해서 여쭤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주 발전소는 저기 앞에 계신 우리 시민방송 대표님 김태식 대표님과 함께 이제 가평 소재 호명산까지 갔다 오신 적이 있다고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근데 따라서 이동 양수 발전소는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양수발전소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죠.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워낙 이 추진하는 속도가 이렇게 눈에 띄듯이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아주 대규모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거기에 회사가 뭐지? 수력 원자력 회사 여기서 이 아주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속도가 이렇게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일부 보상이 끝났고 토지나든가 지작물 보상은 끝났고 그 이주 대상자들에 대해서 이주 단지 조성한다든지 이주 그 보상비 지급하는 거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절차가 완료가 되게 되면 아마 이제 뭐 신속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
양수발전소가 건설이 되더라도 거기에서 전력 생산이 돼서 어떤 그 변전소까지 가는 그런 과정에 송전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아주 정말 합리적인 안을 제시를 해라. 예를 들어 산자 수려한 산자락을 전부 송전탑이 훼손하면서 갔을 때 그게 과연 포천의 입장으로 봤을 때 좋은 여건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말끔히 정리가 돼서 그런 것들이 주민들의 우려사항이 정리가 됐을 때 우리 김태식 대표하고 제가 호명 양수발전소도 다녀왔습니다만은 그 관광 산업으로 이렇게 쓰여지겠다는 그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했는데 과연 그게 어떤 그 합리적인 대안이 돼서 그 사업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저희한테 많이 제안을 하라고 제시를 해보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아직 그러면은 좀 미정인. 아니 미정은 아니고 이제 추진을 해가는데 추진 과정 단계마다 그런 것들을 협의하고 또 협의가 되면 다음 단계를 진행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근데 현재는 보상이 이제 거의 완료된 단계 그런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조금 기간이 네. 좀 걸릴 수 좀 있을 걸릴 것 겁니다.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끝으로 이제 시민들에게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진정 시민이 행복한 도시 포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시민들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정기적으로는 소통 간담, 공감 소통 간담회. 이번에도 아마 다음 주부터 1월 24일까지 우리 14개 읍면을 돌면서 공감 소통 간담회를 추진할 건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민들의 말씀을 많이 듣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정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올 한 해도 또 제가 올해의 사자성어를 불망초심으로 정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계획이 또 그런 의지가 훼손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시민들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한 해로 만들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시민들의 적극적인 성원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시정이 제대로 가고 포천이 발전돼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그리고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민선 8기 남은 동안 계획한 바대로 잘 실현하시기 바라며 더욱더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잘 실천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의 입에서 정말 역시 잘했다라는 소리를 꼭 들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